2025 루다 어워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꼴값이냐면 그냥 갑자기 2025년을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뭔가 이런 걸 감사 인사 혹은 뭐 나도 약간 내가 뭐가 제일 힘들었지, 뭐가 제일 재밌었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2025 루다 어워즈입니다. 부문은 이 몇 가지를 나눠봤어요. 제일 힘들었던 날, 즐거웠던 날, 뭐 기억에 남는 작업 긍정편, 기억에 남는 작업 부정편, 뭐 올해의 춤, 그리고 최고의 날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몇 가지 그 감사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좀 부문을 나눠봤어요.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날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6월 13일 날 카사코로나 촬영했던 날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 카사코로나에서 이제 원더팀이 저희가 이제 파티를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적이 한 번이 있었는데, 파티하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거였어. 그게 문제인 거야. 그 시간이, 그러니까 내 기억이 맞으면 그냥 아침 뭐 한 10몇 시쯤에 천천히 출발해가지고 가고 갔다가 끝나면 이제 뭐 내려오고 약간 이런 건데, 요때가 내 기억이 맞으면 뭐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뭐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수우파 시즌이랑 겹쳐가지고 수우파 컨텐츠는 만들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 다음 건 또 해야 되고 약간 이렇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카사코로나 일정은 또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가 인생에서 올해 중에 가장 힘들었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 아침에 올라갔다가 점심 때 세팅하고 저녁에 이제 시작을 해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새벽에 끝나면 그대로 차를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24시간 어떤 그 일정이었어.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몇 시간 안 자고 눈 뜨고 바로 공곰님 것도 촬영을 하러 가고 약간 이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날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내려올 때는 어지간하면 차 운전을 내가 다 한단 말이야. 원래 나는 내 차는 그냥 내가 다 운전을 하니까. 근데 너무 힘드니까 캉이가 운전을 하고 옆에서 내가 이제 같이 있는데 나 옆에서 계속 졸고, 근데 그 마당에 또 캉이는 또 라식해가지고 눈은 또 빛번짐은 심하고, 근데 그 마당에 비가 진짜 앞도 안 보이게 와가지고 이때가 여러모로 가장 힘들었던 날이 아닌가. 이제 완사랑도 이야기해보면 이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가 2025년도 거 중에서는 가장 힘든 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장 즐거웠던 날 좋은 얘기죠. 즐거웠던 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월 19일 날 지니소프트 촬영 끝났을 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왜냐면 이때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니소프트가 끝나고 내가 했던 얘기 중에 그게 계속 있었어. 사무실 인원 전원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인 날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계속 사무실에서 뭐 맨날 나랑 완사만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뭐 애들은 또 애들만 또 애들 일을 본다거나 약간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두가 같이 일을 했던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즐거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니소프트 촬영했던 날이 가장 즐거웠던, 그러니까 행복했던, 마음에서 가장 뭔가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그래서 이거 끝나자마자 뭐 바로 가가지고 막 게장 먹으러 가고 목포로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가장 저기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가장 남는 작업, 올해 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 긍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가 명량대첩이었던 것 같아. 명량대첩이라고 이제 해남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진도랑 다리 하나를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로얄렌즈를 개업하고 처음으로 사진으로만 들어온 작업이었어요. 사진만 하는 작업. 그래서 영상을 안 하는 작업이어가지고 되게 이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사진만 하는데 이게 해남 쪽 무대가 따로 있고 진도 쪽 무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찢어져서 했어야 됐어. 근데 걸어는 못 가. 차로만 가야 돼. 근데 이제 내가 진도 쪽으로, 내가 차가 있으니까 내가 진도 쪽으로 이제 애들 해남에 내려주고 진도로 넘어가서 진도 쪽 일 보고 다시 또 넘어오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혼자 진도에 남겨져가지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외롭더라고. 그거는 심심하고 외롭고, 한번 아침에 가면 저녁까지 막 이렇게 계속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나만 힘들고 뭐 약간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알게 모르게 좀 재미있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좀 힘들었다.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영상강 축제. 둘 다 재환 대표님이 주는 일인데, 그때 영상강 축제 할 때도 그때는 5일짜리 일이었단 말이야. 일이 5일이나 돼. 와, 길잖아.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근데 이제 5일 동안 유튜브 중계를 잡았어요. 유튜브로 이제 송출이 되는 그런 일이어가지고 유튜브 중계 잡았는데, 그때 잡으면서 이제 하는 거는 뭐 이제 맨 앞에서 이제 행사 보면서 뭐 하는 건 하는 건데, 5일이라서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가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뭐 거기서 숙박을 하니 숙식을 해버리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깡으로 왔다 갔다 계속 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 안 힘들진 않더라. 그게 영상 축제가 또 기억에 많이 남는 작업이었고, 그 다음에 장흥 쇼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성준 대표님하고 이제 같이 했던 건데, 장흥 쇼츠 관련해 가지고 일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일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 장흥 쇼츠 쉽지 않더라고. 그거 힘들었어. 한 거의 30개 가까이 되는 쇼츠를 계속 뽑아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단 말이죠. 계속 30개 정도니까 한 번 갈 때 막 4개, 5개씩 찍어 오고 다시 넘어와가지고 편집하고 넘겨드리고 이걸 반복했었는데, 성준 대표님하고 너무 재밌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장흥 쇼츠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니소프트. 올해 있었던 작업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지니소프트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니소프트는 또 로얄엔지 개업 이후로 가장 높은 금액의 단일 계약으로 가장 높은 금액의 어떤 그런 기록을 경신해준 그런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라는 거. 그리고 처음 해보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미 찍혀진 모션 캡처 약간 이런 거에다가 카메라 이동만 넣어가지고 막 약간 이런 편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옆에서 이제 엔지니어 분들하고 같이 옆에서 보면서 이땐 빼주세요, 이땐 넣어주세요, 여긴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 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그리고 스케치 영상도 되게 뭐랄까 되게 공들여서 만들었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모드가 너무 재밌었어요. 지니소프트가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니소프트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 부정편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얼마 전에 진행한 LG 관련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뭐랄까 LG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LG 분들하고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게 하청 느낌으로다가 뭔가 어디선가 그렇게 떨어진 일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위에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 지금도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만 듣고 이제 좀 언성 높여서 싸우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만 이제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7시 8시에 뭐라고 얘기가 오냐, 내일 새벽 5시에 평택으로 출발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평택에 도착을 7시나 8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출발을 5시에는 해야 되는 이런 식의 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서 한다고 하고 액셉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일이 좀 이야기가 많이 다르더라. 처음 시작하고 이야기가 좀 많이 달랐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얼마 전에 가장 목소리를 많이 높여서 흥분해서 많이 싸우고 입장 표명을 했던 그런, 그러니까 한 번도 저랑 같이 일하시는 대표님들은 아마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실 만한 일이에요. 제가 언성을 높인다? 그리고 내가 누구랑 싸운다? 아마 왜냐면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진짜 상식적인 사람이라. 근데 이제 돈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처음 이야기했던 금액이랑 갑자기 말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바탕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이미 지난 일이고 뭐 툭툭 터는 거라서 이미 지난 일이고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하나가 있었다. 요거 있었고, 올해 춤 관련돼 가지고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봅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마 예상을 하셨겠지만 얼마 전에 대구 배틀 가서 우승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그게 막 나는 막 우승을 했다, 내가 너무 잘했다, 난 최고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만에 춤을 많이 췄어요. 배틀 나가서. 그러니까 배틀을 가면 원래 춤을 한두 번밖에 못 춰. 왜냐면 떨어지니까. 그렇잖아. 뭐 어떤 억가를 당하든 혹은 뭐 어떤 이유에서 뭐 내가 캔슬을 당했든 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되게 공정한 결과를 받았다라고 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다가. 그래서 간만에 굉장히 공정한 어떤 결과를 받은 그런 배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도 좀 있고, 그리고 그날 같이 춤췄던 친구들, 어린 친구들의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오지 댄서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았고 재미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춤은 아무래도 이 얼마 전에 가서 대구에서 배틀하고 온 거 그거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거 좀 재밌는 건데 올해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의 날씨 중에 최고는 아무래도 여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올 여름이 7월 초부터 가장 최고 기온을 찍은 여름이 올해냐 이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길게 더웠던 게 올해가 맞거든요. 제가 이런 거 기억을 좀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여름이라는 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그때가 제일 바짝 덥고 그 다음부터는 안 덥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이러면서 약간 지나갈 수 있는 정도야 원래는. 근데 올 여름이 어땠었냐면 7월 초부터 꽉꽉 더워가지고 8월 중순까지 꽉꽉꽉꽉 더웠어요. 중간에 한 번 살짝 풀리고. 이게 그때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그 더운 그 공기를 가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나가게 더운 공기가 갇혀 있어가지고 그때 그랬던 게 있어가지고 올 여름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그래서 올 여름에 비도 진짜 많이 왔어요, 광주 쪽에. 그래가지고 뭐 물 잠기고 전대 물 잠기고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올 여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날씨지 않나.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촬영 하나도 캔슬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감사한 분들,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실은 이게 어쩌면 이 컨텐츠의 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걸 수도 있어요. 자, 가장 감사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첫 번째는 1인 대표님입니다. 1인 대표님하고의 그 인연이 그래도 이제 뭐 근 2년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3년 차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저희한테 막 일 맡겨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한테 막 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1인 대표님하고 올 언제냐 그게 5월이었나? 맞나요? 5월인가요? 6월인가요? 그때 그 상인총회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영인 팀장님이랑 그리고 도 대표님이랑 해가지고 1인 대표님 넷이서 실은 제가 그때도 가면서 느꼈어요. 내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니거든. 나는 광주주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 난 아무도 아니야. 근데 저를 꼭 챙겨가지고 같이 가시죠 대표님 해가지고 같이 가서 낮술 먹고 약간 거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막 저를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저한테 뭐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해드린 것밖에 없어요. 뭔가 받았으니까 하고 혹은 뭐 저희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저희가 하고 이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되게 너무너무 좋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요런 게 좀 있어. 그래서 1인 대표님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이사. 네, 우리 선영철 이사 너무너무 고맙죠. 알고 지낸 지 꽤 됐어 우리가. 근데 이제 같이 일한 게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선이사한테도 너무 고마운 게 진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일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 안 만들어도 되는 거를 우리 때문에 일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나는 그게 일을 만들어 주잖아. 너무너무 고맙고 자꾸 챙겨 주니까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 올 한해 뭐 나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약간씩 삐그덕거릴 수도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선이사가 많이 잡아주고 그랬던 게 있어. 근데 선이사는 인스타그램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못 들을 텐데 일단 고맙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유진 대표님.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일을 딱 처음으로 뭔가 게시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고마운 것도 많고 미안한 것도 많고 약간 이런 게 유진 대표님과의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그 업체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가운데 껴가지고 되게 이야기가 불편한 것들도 있었잖아. 우리가 보면은 그 막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못 드려요 뭐 약간 이런 이야기도 듣고 나 때문에 구잖아. 난 그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거지. 그리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진 대표님은 또 엊그저께 또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고맙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뭐 금액이 크든 적든 우리가 또 같이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보자. 해보자 이 말이야. 머리로만 운동하지 말고 우리가 죽지 말고 같이 운동을 하자 이 말이지.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는 게 이제 재환 대표님. 재환 대표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올 한 해 생각보다 일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이런저런 것들. 뭐 이런 것도 뭐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얼굴로만 감사하다 이야기하는 거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좀 정확하게 이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진짜 고마운 일인 거지. 어떻게 뭐 일을 준다라는 건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원 대표님 뭐 다진 씨랑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한번 또 술 한번 해야 되는데 강이랑 해가지고 한번 시간 한번 만들어 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전혀 다른 분이긴 한데 이제 케팝 참참 같이 진행해 주시는 이제 이은지 PD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어제도 제가 만나고 왔는데 만나고 오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감사하다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뭔가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물론 내 능력도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써도 되거든. 우리 냉정하게 말을 해보자. 솔직히 말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감사한 일인 거죠. 진짜. 나를 불러주고 나를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고마운 일인 거고 그리고 한 번을 1년 지금 정도 한 것 같은데 한 번을 표정이 바뀌신 게 없어요. 좋은 쪽으로 항상 웃고 계시고 항상 뭐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진짜로 사석에서 따로 보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냥 아예 그냥 막 이렇게도 하고도 싶어요. 제가 지금 다른 업체 사장님들이나 다른 대표님들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PD님하고는 그런 뭐랄까 내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더팀에게 진짜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불이나 정모를 꼬박꼬박 만들어 주시는 이제 우리 또 대표님 제가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도 괜찮아요. 또 저희 또 심우열 대표님께서 또 저에게 또 다양한 어떤 가르침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열이 형이랑 같이 있으면은 내가 좀 나를 좀 돌아보게 되고 생각해보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훈적이 됐든 혹은 뭐 제3자가 나를 보는 어떤 그런 게 됐든 좀 형한테 좀 고맙다는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또 우리가 낯간지럽게 얼굴 보고는 못하니까 여튼 심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효정이도 마찬가지죠. 효정이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애가 마음속에 외로움도 있고 공허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외로울 때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냐? 뭐 그냥 뭐 굳이 지금 전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인데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 하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마음이 되게 이상해요. 좋으면서도 이상하기도 하고 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내년엔 좀 더 잘 되면 좋겠고 뭐 칸기도 그렇고 그리고 경태 친구도 지금 위에서 되게 뭐랄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더팀 항상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은 아마 45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45점 정도. 왜 45점이냐? 그러니까 겸손해서 45점은 아니고 진짜 45점. 내가 생각해봤을 때 100% 내가 다 했으면 100점을 줬을 텐데 그 중에 45% 정도밖에 못 이룬 것 같아서 45점을 주는 거야. 내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45점 이상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45점이 맞는 것 같아. 다 했으면 점수가 더 높았을 것 같은데 고르진 못했으니까 내가 올 한해 약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하지만 뭐 재미있었습니다. 올 한해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더 좋은 일들로 2026년에는 또 어떤 개소리를 하고 있을지 한번 또 지켜봅시다. 2026년에는 또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건 또 저랬지 약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2026년 아마 이거 올라가는 거는 2026년이 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왜냐면 오늘이 31일이기 때문에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한 어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빠이.